12장은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입니다. 산혈.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인데 남자를 낳으면 33일만 되면 깨끗이 많아집니다. 근데 딸을 낳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딸 만드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들은 대강대강 뭉치먹으면 남자가 되는데 여자는 또 미장공사 따로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13장은 안식년, 아니요. 13장은 한센시병, 나병이죠, 나병. 나병 진찰법이 13장입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외우기 좋게 하려면 13은 서양 미신 속에 재수 없는 숫자죠. 재수 없게 나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저 외워놓으면 안 잊어버리죠. 나병 진찰법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3장에 있다. 그 다음에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케 되어서 나은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온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결례, 정결케 되는 절차, 결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들여서 저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레위기 14장대로 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딱 알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럼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유출병이 뭐냐면 성병이야. 남자나 여자가 피나 고름이 계속 흐르는 그런 병. 그 15장이야. 성병이 한 15가지 된답니다. 세계 유명한 성병이. 그런 식으로 외워라 그 말이죠. 16장은 속죄 1과 대속죄 1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 1과 대속죄 1 규례가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피나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 것. 다시 피하고 기름을 금합니다. 무슨 피든지 무슨 동물성 지방이든 삼겹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 좋지 않은 기름이 닭 껍데기. 닭고기의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에 있는 그런 기름들이 잘 굳어지는 기름이죠. 이른바 포화지방이라는 게 포화지방. 국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빨리 포화되는 게 쇠고기 기름이에요. 쇠고기 국밥 끓여가지고 식으면 위에 하얗게 파란빛 양초 같은 게 뜨죠. 허옇게 되는 거. 버터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피가 뻑뻑하게 여기 굳어버리면 그냥 혈전이 생기고 중풍이 되고 치매가 되고 검버섯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일단 고기 같은 건 조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요즘 막 꽃등심 해가지고 막 그런 힘줄하고 그런 기름이 막 살살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맛있다고 일본 수입해고 먹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막 가능하면 고기는 아예 일제를 평생 한 번도 안 먹으면 제일 좋고 먹으려면 정말 살코기만 먹도록. 17장은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고 18장은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윤리하면 뭐 성윤리가 18번이죠 그냥. 성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윤리 인간관계 중에 제1차 관계 남자 여자 관계 1차 관계고 1차 관계 있은 후에 부자 관계 뭐 모녀 관계 고부 관계 이런 게 생기니까 제일 첫째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 성윤리 이게 최고 윤리의 기초야. 사탄은 그거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인간 세상 윤리 전체를 갖다 허물어 버려 가지고 뭐 음란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성윤리 허물어 버리려고. 그 다음에 19장은 사회윤리. 19살이 지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죠. 그러면 사회 한 시민으로서 시민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19장은 그 1등 시민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1등 시민이 돼야 돼.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 1등이시면 세금도 제일 잘 내고 공정도덕 잘 지키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국민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19장에 나와요.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매질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옥은 보내지만요, 감옥이란 건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감옥을 만들어 집어넣으라 그런 말이 없어요. 반드시 죽여라. 어떤 죄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한 16가지 좀 나와요. 20장에. 오늘날 성경을 도무지 보지 않는 어떤 목사님들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선다 그러면서 뭐 인권운동 한다고 그런 참 이상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데 주여 인권을 앞서야죠. 인권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려고. 이런 인권이란 것은 국민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인간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국민된 도리를 다 못하면요. 아무 권리도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감옥 만들어봐서 거기서 이름은 말인적 교도소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 강습소가 되는 거죠. 아주 국비 장학생들이죠. 실패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 범죄를 배워놔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면 거기 관리에 붙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들어가도 겁도 안 나고 이거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옥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용서하고 아닌 건 다 죽여버려라.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범 이건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유괴범 이건 다 죽여야 돼. 동성연애자 이건 다 죽여야 돼.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 그것도 맞는 말이야. 무당. 그러니까 여기 꼭 죽여야 할 죄. 부모를 해방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드는 자. 이 사람 반드시 쳐 죽여라 돌로.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한 16가지가 나열되어납니다. 21장은 제사장 처신 규례입니다. 21장 제사장들은 처신을 잘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뭐 거래하는 것, 범사에. 근데 이것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은 모든 성도, 모든 신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조심을 해야 돼요. 23장은 거룩한 절기. 아니, 22장이죠. 22장은 성물 규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거룩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 이런 걸 다룹니다. 성물. 23장은 거룩한 절기.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거룩한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성막과 제단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인들을 갖다가 24반열, 24팀으로 나누어요. 레위인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한 반열이 15일씩을 회막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24반열, 15일씩 하니까. 그래 한 바퀴 딱 돌아가죠. 그러니까 회막 봉사 직접을 하는 봉사는 15일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머리글이 잘 안 커집니다만은 만약에 교회가 한 재직만 한 240명, 50명 되면은 그 재직을 전부 다 반열로 나눈 거야. 24반열로. 24반열로 나눠가지고 한 반열이 15일씩 교회 청소, 주방 봉사, 차량 관리, 뭐 새벽 기도까지 전체 예배 이용까지 그 레위인처럼 집사님들의 그 한 파트가 한 반열이 15일씩 책임지게. 그리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일만 하고 나면은 11달 반은 이제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뭐 전부 한만 전밖에 안 돼. 전부 다 해봐야. 한 130명 되니까 뭐 그 가지고는 뭐 나누고 할 수도 없어요. 재직 해봐야 뭐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수가 많으면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성막과 제단관.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 무르기.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이런 게 이제 25장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율법 답니다. 25장까지가. 그럼 26장은 뭐냐? 상과 벌, 복과 저주입니다. 즉 25장까지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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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치한다. 7의 4자성이나 징벌한다. 곱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요. 2401배야만. 이런 말이 좀 애매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게 신명기 28장이죠. 다시 말해 레위기 26장을 해석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7장은 뭐냐? 27장은 부칙이야, 부칙. 부칙에 보면 돈 문제 사람을 값으로 정해서 사고 팔 때 그 노동력 값을 돈으로 얼마나 계산하는가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 문제는 부칙에 나올 정도로 미미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예배야, 예배. 예배 문제 끝나고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음식을 다루고, 음식. 음식 문제 다루면서 출산을 다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란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꼭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외울 수 있는 다 외우고 앞으로 이제 역사서 읽어나갈 때 이 레위기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역사서가 보이고 역사서를 제대로 알아야 예언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 얘기인데 레위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네. 레위기 그 11장이 아까 그 조류 중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새, 조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제는 이해할 만하다 하는 보고서가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아마 좀 들었을 텐데, 뉴스에 하도 몇백억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악성 뉴스에 밀려가지고 이런 좀 진지하게 다뤄야 될 만한 주제가 뉴스나 해설이나 방송에서 전혀 다루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환경 호르몬이란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석유화학 제품 속에 옛날에 이제 홍수 이전에 살던 모든 동물들이 막 한 구덩이에 다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암컷 호르몬, 수컷 호르몬이 함께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유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하죠, 사실은. 제일 쉬운 게 페인트. 여러분은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어가지고 페인트, 그다음 벽지, 장판, 자동차 안에 레자, 방석 이런 것들, 여기 입고 있는 옷, 그 석유 화학 제품 옷들, 그리고 이제 식기류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식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열을 받으면은 그 환경 호르몬이 활성화돼 가지고 녹아 나오는 거예요. 컵 라면, 스티로폼 컵 같은 거. 거기다 더운 물을 부으면은 환경 호르몬이 쭉 녹아 나오면서 그걸 자꾸 마시고 하면은 남자들이 그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자가 그 수치가 떨어지고 정자의 활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데이터가 뭐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대 청년들의 정자량이 40대, 50대 어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3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성불능이 되죠. 일본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지금 뭐 정치 자금 이건 뉴스 할 것도 그건 놔두고 그건 뭐 다 썩었으니까 학교에서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영수 한번 해봐야 아이들이 얼마 안 가서 다 이제 애기도 못 낳고 인류가 전멸 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신문, 잡지, 학교 강의, 방송 다 중단하고 환경을 안 살려내면은 못 살려내면은 우리는 우리 민족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인류가 그때 갑자기 종말 위기에 와 있는데 이런 악성 뉴스에 의해 가지고 이거 다루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제가 책을 소개 안 하거든요. 성경도 안 읽는데 또 책 소개해가지고 엉뚱한 것도 뒤적거리니까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건 책은 4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나온 20세기에 나온 최대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자로서 여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나온 최대 예언자가 레이첼 카슨이 아니냐 이런 말 할 정도로 지금 그 부시 대통령 집무실 뒷벽에 뭐 조지 워싱턴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레이첼 카슨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알려진 거죠. 이분이 40년 전에 쓴 책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침묵의 봄.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지금 봄이 다 도래했는데 봄이 와도 새들이 아무 새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종달새도 노래하지 않고 깨꼬리가 노래하지 않고 뻐꾸기 노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수컷들이 암컷 새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끼도 치지 않고 모든 이 생태계가 멸종으로 가는 거예요. 새끼가 안 나니까. 그래서 봄이 왔는데 마치 죽음의 계곡처럼 온 봄에 사랑의 노래로 새들이 노래하고 벌나비가 막 향기를 토하고 꽃이 향기를 토하고 벌나비를 부르고 하는 건데 봄이 꾀꾀하고 죽음같이 이렇게 해서 이 책 이름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이 침묵의 봄이라는 걸 썼는데 이 당시에 이 어른 이 책을 쓰고는 농약회사 아니면 무슨 화학제품 회사, 비료회사 이런 데 욕 죽으라고 많이 먹고 56세에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정말 그때 우리 중에 20세기 최대 예언자가 있었다 하면서 미국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던지 미국 지금 미시시피 강 하구에 가면은 독수리 떼가 봄철이 다 왔는데 지금 좀 이제 암컷을 찾고 짝을 부르고 그 교태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수컷 독수리가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암컷을 봐도 너 언제 봤냐? 그래 이 떼가 어떤 이렇게 가만히 이제 멍청아 있냐? 목사님 내가 암놈인지 제가 쏘는지 모르겠어요. 암컷도 암컷이 아니고 수컷도 수컷이 아니라 암컷은 수컷화되고 수컷들은 점점 여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무작정 써서 오염시킨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란 말은 사실은 그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할 때는 내분비 교란 물질 이렇게 말합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제품 속에는 여성 호르몬, 암컷 호르몬 하는 그런 에스트로겐 같은 그런 물질이 석유가 그냥 녹아 있는 거죠. 원유 속에. 그리고 거기는 여성 호르몬, 이렇게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런 남성 호르몬 물질이 무작위로 섞여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걸 먹으면은
애들이 전부 여성화되는 거예요. 성격도 여성화되고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정자도 안 생기고 생식기도 자라다 말아버리고 반대로 이제 여성들이 이걸 자꾸 먹으면 점점 남성화되고 성격도 남자 같아버리고 옷도 뭐 바지 입고 설치고 그리고 학원에서 여자들이 막 폭력 행사 일어나고 또 아기를 안 낳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성들은 더 심각한데 여성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 암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다 암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모든 과목 거의 중요한 게 없고요. 지금 전부 다 환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을 저렇게 비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석유를 가지고 태우고 바르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온 산야에 자연으로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면 그게 깨끗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수도를 행정수도를 어디 중부권으로 옮긴다 그거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일본은 이렇게 정직하게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심각한 데를 그대로 정직하게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무분별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발표를 하도 못하고 조사도 일부만 조사하다 말아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스크랩을 다 가져왔는데 20대 정자수가 40대 절반밖에 안 나온다. 숫자만 절반이 아니고 정자라는 게 콩나물처럼 생겨가지고 아래 배머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노처럼 달려있어 이걸 힘차게 저어야 앞으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난자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런 추진력이 없어서 활성도가 떨어져가지고 겨우 살았다는 표시를 꿈틀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난자 만나러 가도 못해 그래가지고는. 그래 거의 불임이 되는 불임일 뿐 아니라 혹시 임신이 돼도 거의 기형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컵 라면 등 폴리스테린 용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린이방 놀이방 그 가면은 실내 온도를 또 따뜻해놓고 온갖 플라스틱 가지고 뭐 이 플라스틱 공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물고 빠르고 하는데 환경 호르몬은 애들 줄줄 빨아 마시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집을 질 때 페인트 안 칠하는 집을 질. 여기 우리가 왜 이 건물을 안팎을 다 이거 빨간 벽돌 하냐? 페인트 안 칠하려고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벌써 6년 전에 지으면서도 이미 그때 페인트 영원히 칠하지 않는 집을 짓자. 그래가지고 안팎을 다 빨간 벽돌하고 바닥 이 비닐장판 이거 안 하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전부 다 화강도 돌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계단실 모든 계단 올라가는 복도 전체를 갖다 타일 다 붙였습니다. 페인트 영원히 안 칠려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식기는 완전히 전부 다 스테인리스, 사기, 유리 이런 걸 다 교체하고 플라스틱은 다 폐기 처분했죠. 그 요즘 왜 그릇 하면은 이 부페 그릇처럼 해가지고 하얗는데 사기가 아니고 왜 사기 비슷하죠. 사실은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 이제 뜨거운 거로 다 담으면은 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그릇 다 폐기 처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극동 방송에도 내가 수차례 걸쳐서 이 방송을 또 했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앞으로 아마 아기를 못 낳는 남자,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급격히 이제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 10대, 20대가 이제 환경 호르몬에 제일 많이 오염된 시대니까 고액 가해시키고 공부하고 자녀선 잘 살게 좀 잘 사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앞으로 가만 놔도 저절로 망해 이래가지고는 또 그나마도 여성들도 아기를 안 놓지요. 나도 또 그 모양이니까 기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인트 범벅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벽지도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그 벽지에는 역시 그 인쇄 물질 자체가 위에 독극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건축을 짓 때
완전 그 내장재를 황토라든지 목재라든지 공해 물질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장재를 써야 된다. 그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황토 이야기하니까 황토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사는 걸 평소 잠을 자고 하는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되는데 또 지금 황토를 만드는데 황토에다 맨 또 화학물질을 써가지고 황토를 만들어도 진짜 흙을 발라서 흙냄새가 솔솔 나는 방 그게 진짜 좋은 방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이 천년 상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환경 호르몬 공포가 온다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는 뭐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이라든지 나오면 전부 다 스크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을 때 거기 식품 첨가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첫째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죠. 변질,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영양가 신선도를 보존한다 해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착색제, 색깔을 고기 같은 것도 선홍색으로 그 지금 성경은 고기를 잡아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살채 남으면 다 버려라. 여러분 지금 식탁에 올라온 고기는 잡은 지 1년 넘은 거 많아요. 그렇게 보존하려면 냉동만 가지고 안 되니까 참 약품 처리해가지고 잡은 지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선홍색을 띠고 팔같이 갓 잡은 것처럼 그래 해놨을 때 거기에 착색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황색 사호 같은 단무지 노랗게 하던 거 요즘 조금 안 쓰죠. 그냥 무 색깔 그대로 나온 게 있죠. 옛날에 황색 사호하는 단무지 노랗게 물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그거 다 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색제, 식품 자체 내에 색채를 고정하는 건데 질산염이나 육가공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황산화제 하면서 BHT, BHA, 유지류 이런 것에 쓰는데 유지류의 산화 방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착제, 식품의 점도를 쫀득쫀득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냉면 같은 것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만든 냉면은 전부 다 이 점착제를 넣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라. 플라스틱을 씹어먹는 건 마찬가지라. 지금 냉면 참 좋아하는데 잘 못 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국수 잘하는 집을 가요. 냉면 비슷하게 만드는 국수집이 있는데 그런 밀면 뭐 이런 집을 제가 아직 냉면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그거 알고 나서 못 먹겠어. 그다음 표백제, 염소 질소 화합물은 가지고 밀가루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그다음에 조미제는 많죠. 산미료, 시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신맛이나 산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해서 무슨 또 맛이 또 덜건하게 만드는 MSG 같은 옛날 미원 같은 그런 것도 막 우리가 시중에 팔진 않으면서도 음식 만들 때는 모르니까 많이 넣습니다. 그런 거 넣어야 또 맛이 나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대량 생산했거나 오랜 기간 유통하는 모든 그 식품들에 전부 이런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면 성질이 더러워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1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집에 갈만 하면은 외부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거 1시간만 참으면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할 때는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달려와요. 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앉아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채소도 얼마나 농약들을 많이 치는지 집사람이 시장 가서 빙빙 놀다가 거의 그냥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처럼 사왔는데 김치를 담았는데 농약 냄새가 나서 김치 담아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약을 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노동력이 시골에 남아있어가지고 정정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으려고 하면 일손이 품이 많이 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남아가지고 야야 그 농약을 또 치고 할 수 있나 좀 세게 쳐라. 그럼 좀 세게 치는 게 어느 정도냐? 물 한 말에다가 농약병 뚜껑에 한 뚜껑을 치면 그게 만분질입니다. 만분질. 그것도 사실 너무 독한 거야. 너무 독한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그냥 또 치고 못하니까 한 2개, 3개 타라.
또 살균제, 살충제 따로 칠 수 있나? 그럼 한때 보태서 칵테일 해라 그냥. 그 너무 독해가지고 농약 치다가 사람이 엎어져.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참 안 죽은 게 기적이죠.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자, 우리나라 저기 포항서부터 내려오면은 이제 포항 제철서부터 쭉 이렇게 동남으로 해안으로 내려오면 조선공사, 배 만드는 공장이 막 세계 굴지의 배 만드는 공장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양산, 진해, 거제, 창원, 광양만까지 동남안 해안 쭉 해변을 해저를 살피면은요 고동도를 잡아 올려보면은 암컷인데 고추까지 생겼어. 고동 한 마리 안에 암컷이면서 고추도 생겼어. 둘 다 못습니다. 암컷 기능도 못하고 수컷 기능도 못하고. 그 고동이 자기가 암컷인지 이 안에 있는 호르몬이 내분비 교란 물질 때문에 암컷인지 수컷인지 스스로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맨날 저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서로가 해먹고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그 문제 해결한다고 맨 특검 만들고 그 짓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온타리오 지금 호수에서 미국 온타리오 호수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거 참 재밌는 보고서야. 호수 물에 녹아있는 환경호르몬 물질 수치를 1로 표준을 정했을 때 그 물 속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보다 250배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이게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나 오염되어 있어, 물보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새우 같은 갑각류에게는 45,000배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새우를 잡아먹는 빙어라는 작은 고기가 빙어에게는 835,000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빙어를 잡아먹는 송어에게는 280만 배가 오염되어 있고 송어를 잡아먹고 사는 제색 갈매기에게는 2,500만 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매기를 먹지 말지니 오래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성경에 왜 갈매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몰랐다고. 너에게 부정하다 일어났어, 그냥. 지금 그 레위기 11장이나 레위기 11장 해석한 신명기 14장에 똑같이 갈매기나 매와 샘의 종류와 독수리와 어흥과 따오기가 부엉이와 그 전부 다 맹금류이거나 물에서 있는 물고기 건져 먹는 새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새가 기껏해서 그저 비둘기, 곡식 쪼아 먹는 거, 참새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꿩이나 달기, 곡식만 먹었다면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선진국을 가서 보면은 닭 껍데기 속에 엄청난 그런 그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닭 껍데기 벗기고 뽀얀 닭 살만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먹으면 진짜 퍽퍽이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없으니까 많이 안 먹죠. 여기 한국에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전부 껍데기, 비계 이런 거 더 좋아하죠. 되게. 그래서 세계에서 피가 제일 오염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생명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운동을 교회가 거의 잘 안 해요. 한국에서 몇 교회만 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뼈가 썩는 골괴사증 환자가 는다.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뼈가 썩으니까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오염되고 따라서 뭐 골다공증을 말할 것도 없고 골수염이라든지 골수암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백혈병, 피가 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력 다 떨어져가지고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우리가 파괴돼 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관심 없이 이거 나와있죠? 20대 청년들은 4%만 WHO 정자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인은 전부 다. 일본은 이거 다 발표해요. 솔직히. 정직하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전부 데이터가 일본서 나온 거예요. 일본서.
나는 일본이야 나를 감정적으로 나도 뭐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런 건 참 잘하는 거야. 현실을 사실대로 싹 다 국민에게 밝혀서 온 국민들을 깨우는 거죠. 우리 만약에 환경 호르몬 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오면요. 일주일 동안, 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요. 그러다 일주일 뒤에 하면, 무슨 소리야? 이 맛있는 거. 하면서 또 싹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 하면요. 확실하면 영원히 딱 바꿉니다. 다시는 건 손 안 돼요, 그렇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본의 주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 찌꺼기를 단 한 방울도 안 남기는 걸 해요. 온 전 일본 여성은 다 그렇게 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 딱 먹을 만큼만 담아가지고 그 음식물 찌꺼기 남은 걸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개수물에. 안 담그고 전부 다 음식물 찌꺼기를 고체 처리하는데 냅킨 같은 종이를 가지고 싹 닦아요. 음식물은 물에 안 담그기 전에. 물에 담그기 전에 그걸 싹 닦아서 고체 처리한 다음에 사실 보면 그냥 얹어도 될 만큼 된 걸 개수대에 담그는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전 일본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 해줘. 다. 자,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안 되거든요. 안 따라주거든요. 지도자가 무슨 말 해도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 하고 막 지할 짓 다 해 그냥. 그래 세상에서 정치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야. 그래서 교육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품성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어른이나 애나 다 유치원생처럼 따라해. 순진하게 따라줘. 지도자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10명이나 20명 되면요. 그냥 누군가 지도자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 진짜 목 잡는 양같이 우왕좌왕 하니까 반드시 몇 사람이 모이면 딱 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간사를 딱 뽑아냅니다. 간사를 딱 뽑아내면은 그때부터는 간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으면 간사가 없으면은. 그리고 간사가 와야 이제 식사합시다 하면요. 뿅아리처럼 복창해. 식사합시다. 똑같이 복창하고 밥 먹어.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요. 얼마나 따라가느냐. 화장실까지 따라들어가. 쫄쫄쫄쫄 해가지고 유치원생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정치하기 제일 좋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까지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환경 호르몬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니까 자녀를 계속 생산하고 대가 안 끊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전도하고 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경의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오염되고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돼지라든지 이런 건 순 잡식성이기 때문에 온갖 오염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오리가 몸에 좋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옛날에 무슨 우리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할 때 그때면 오리가 몸에 좋을 수 있겠죠. 영양이 너무 모자라니까. 지금 전부 영양 과잉인데다가 오리가 온갖 시궁창 다니면서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까지 끝날 리가 없죠. 그게. 그 고기나 피나 할 것 없이. 근데 또 오리 피가 중풍이 좋다 하면서 그냥 전부 미신이지 아무 데이터가 없어 그는. 성경에 오리 같은 거 먹도록 허락된 게 아닙니다. 제일 아마 하나님께서 오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왜 안 썼냐? 그건 아예 안 먹으니까 안 쓰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망 원인 한국 사람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 21%야.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중풍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1989년 1월 28일에 동아일보입니다. 89년도. 그때 벌써 우리는 피가 오염돼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간암과 결핵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 이렇게 한국인 사망교사 순환기 질환이 으뜸이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이 리포트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 많이 챙겨왔는데, 예,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진짜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점점 남성화된다든지, 남자가 여성화된다든지 해가지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그러면 남자들이 비아그라 주워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부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면 딱 맞춰가면요. 적어도 성경 강좌 가서 뭘 배웠으면, 옳은 걸, 바른 걸 배웠으면은, 하나하나 개선하고 고칠 것부터 착수로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음식을 담는 그런 플라스틱 그런 다 꺼내보세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게 간편하니까, 싸고, 예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일단, 폐기 처분하고요. 전부 스테인리스, 유리, 사기, 이런 걸로 다 한 교체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물을 또 먹지 말라는 걸 한번 가려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 속에 구체적인 변화, 확실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떨떠름 하더니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야. 그리고 엄마가 아무거나 정하면 엄마는 나도 장가 가야 되는데 아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잘 들어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장난쳐가면서 들을 거 다 들었어 벌써. 왜 장난치느냐? 여유 있으니까 다 알아들었고 어른들은 에래 하면서도 딴 생각해. 그래서 이걸 근성으로 흘려 듣지 말고요. 자, 이거 보세요. 환경 호르몬 공포. 화합 물질 체내 축적으로 생식 기능이 현저히 퇴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닐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이걸 다 이런 거 사람이 깨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남고 이제 한국은 망할 것 같아. 이래 가다가는. 우리는 반성도 없고, 각성도 없고, 그냥 변화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하고 그냥 먹어 잡히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강의를 했는데, 점심 이 강의 해놓고 밖에 나가니까, 점심시간에 컵라면 갖고 온 거니까 다 끓여 먹어야 된다. 하고 저쪽 코너에서 끓여 먹고 앉았어. 청년들 학생들이. 이야, 정말 대책이 없는 민족이에요, 정말. 근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양을 마셔야 반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갱년기, 이른바 갱년기라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은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몸에서.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그건 남자처럼 됩니다. 그때 아주 무슨 사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사추기를 맞이하는 사추기. 그러면서 생몸살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의 희박하냐면 나온다 해봤자 얼마나 희박하냐. 저 양수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림픽 조정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조정 경기장 풀. 그 강의 이름이 무슨 그 강의 그 양수인들이 온 강의? 예? 예, 그 강을 막아가지고 올림픽 조정 경기장을 만들었거든.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큰 대형 저수지 많은데, 거기다가 설탕 2숟갈 탄 것만큼 돼. 여성 호르몬 나온다 해봤자. 그렇게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그 미미한 양이라도 나오면은 여자야. 몸매도 여자고, 음성도 여자고, 성격도 여자고, 또 성기능도 여자가 되는데 그렇게 미미한 거지만 안 나오면은 점점 남성화되는 거예요. 허리도 이제 아주 집동처럼
절구통처럼 아주 펑퍼짐하면서 얼굴도 완전히 막 남성화 돼가지고 근엄하게 돼가지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둘이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음성도 완전히 가버려. 여성 음성이 아니고 막 여러분 우리 지금 KBS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음행란시 보세요. 그 음행란시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종각 때마다 그야말로 청순 그 자체야. 슬림형에다가 백합화 같이 날씬하고 얼굴이 아주 아주 갸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아름답던 여성이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일그러져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20년 만에 거울 한 번 봐서 자살했어, 자살. 날마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신성이보다 훨씬 남성적이죠. 안 그래요? 괌 소리도 고래고래 하면 괌을 질러 막 방송국에서 어째 저 여자가 저렇게 타락하냈는가. 우리는 언제나 지금 있는 모습은 실감이 안 나고 그 옛날에 흑백 영화에 나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 늘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 비해서 지금 보면 진짜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가 되면서 그 어머니들이 완전히 그냥 남자처럼 비슷하게 생겨지는 그런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럴 때에 갱년기 생리가 딱 끝나버리고 있어야 할 게 없다 이래 하다가 약방에 가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파스를 요만한 걸 하다가 몸 어딘가 붙여봐. 팔뚝에는 어디 붙여놓으면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생리가 있다니까. 그렇게 민감한 거야. 그래서 피부에 이리 붙였는데 그 여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이걸 갖다가 컵 라면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들고 마시고 앉았으니 그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몸은요, 가슴에서는 어린 새 생명의 양식이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랫배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생산하는 굉장히 그 생산 체제가 참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에서 아무것도 안 만드니까, 설계도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하니까, 심심해. 힘도 남고, 시간도 남고, 영양도 남는데, 뭐 좀 만들어 볼 거 없나 심심해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계도가 없고 오다가 안 이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 그게 암이야. 심심하니까 자자도 많고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설계도 없이 그저 계속 만들어 되는 게 이제 암이지 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아기를 한 5만 낳아버리면요 유방암도 안 걸리고 자궁암도 안 걸리고. 그 의사들의 데이터에 의하면요. 5명 이상 낳은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하나도 안 생겨. 바빠서 정신병을 걸릴 시간이 없죠. 그리고 아기를 가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새 생명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여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모성 보호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풀 가동되면서 여성 몸이 완전히 100%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건강해지려면요. 아기를 한 10명에서 15명. 그 정도 나오면은 아무 병도 안 걸려.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산의 어떤 목사님이 아들 5, 딸 5,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지 부인이 신혼초같이 생겼어. 얼마나 아직도 싱싱한지. 왜냐하면 몸 자체가 완전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하나씩 낳았는데 그 프로그램 나왔죠 방송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엄마는 출산 중이야. 항상 출산 중이야 항상. 근데 지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애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래가지고 능률이 안 올라서 쌍둥이를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 한 2씩 3씩 낳았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한꺼번에 많이 낳아 6명 낳았죠. 6쌍둥이. 어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야 우리 집 강아지도 4마리밖에 안 낳는데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낳은 여성, 내가 아는 데는 그 55명을 낳은 사람이야. 남미 칠레 부인인데, 나이가 64세인데 55명을 낳았어. 이건 내가 아무리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 난줄 알고 보니까 세 쌍둥이를 9번 낳아서 보니까, 그래서 두 쌍둥이 몇 번 낳고, 하나 그렇게는 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는 안 되고,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해서 55명 낳았는데, 지금까지 11명이 죽었고, 이제 나머지 43명이 살았는데요. 이거 잘생겼었다. 우리 한국의 KBS 리포터가, 처녀 리포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해 하도 이제, 원색적인 쑥스러운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이제 쑥스럽지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원만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세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하더니, 여전히. 그 지금 제일 어린 아이가, 그게 막내인지는 몰라. 지금 더 두고 봐야 돼. 2살이건 2살? 2살이니까 아마 지금 좀 또 이제 56번째가 태어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막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 안 해봤냐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대요. 아이들 가질 때마다 나는 아직도 마른 나무가 아니다. 내게서 아직도 생명력이 넘친다 하는 걸 느끼면서 희열이 넘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기업이야, 기업. 중소기업이죠, 이제 중소기업은. 저녁 시간에,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종을 쳐, 종을.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구멍구멍석 막 나오는데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나오니까 굉장해요, 정말.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기를 계속 낳으니까 갱년기가 없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그게 비결이야. 그래서 안 늙는 비결이 뭐냐?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비결은 아기를 계속 낳는 거예요.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녹슬지 않고 이제 계속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조혼론자고 다산론자거든요. 어느 정도 조혼이 좋으냐? 여자들은 16살 되면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16, 원조 교제 그런 거 말고, 정상 결혼이 16살. 이게 최고 아름다운 나이야. 그걸 옛날에 어른들은 28청춘이라고 그랬어, 28청춘. 16살이 최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늦어도 22살까지 시집 가야 돼. 22살 넘으면 다 그건 할매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딸들이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학문보다는 연애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공부는 어차피 평생 하는 거니까, 평생.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4사람 이상은 낳기로 서약을 안 하면 휴례도 안 해주고, 결혼식 장소도 허락 안 됩니다. 최소한도 배가 운동을 서약을 해야 돼. 아니, 이게 뭐였어요? 감자를 2개 심었는데, 감자가 2개밖에 안 나왔다. 그건 농사 망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개 심었는데 1개밖에 안 나와, 그건 종잣값도 안 나왔잖아. 이게 사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 기업인데, 여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안 낳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거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건 세상에서 마귀가 시키는 걸 갖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조혼론, 다산론, 또 거기다가 이제, 아차하고 몰랐고 난 사람들은, 다시 늦둥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게 늦둥이 운동이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지금 많이 났죠. 어제 우리 여기, 에스라우스 자원봉사자원 전도사님 보세요. 그분이, 딸 둘 낳고 공장문 닫은 지가 10년 넘었어. 그래, 여기 와서 혼이 나고 막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노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순종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꼭 노 목사님도 그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이제 순종하는데,
꼭 그러면 한 번만 그럼 더 놔봅시다니까 남편이 왜 하필이면 한 번이냐? 힘도 안 데까지 많이 놔야지.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있어 한 번 이상은 뭐 그는 곤란하니까 그러면 한 번 하려면 쌍둥이를 놔라 그냥 한 번에 쌍둥이를. 그랬더니 한 2개월인가 지난 후에 몸에 이상이 있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2층이네요 2층 그래. 진짜 쌍둥이야. 근데 위에 딸을 둘 낳고 말았는데 수진이 효진이 딸 둘 낳고 한 10년 됐는데 쌍둥이 남자 둘 낳은 거야. 그래서 기뻐하는데 뭐 그래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 당연히 내가 지어줘야지 그럼. 쌍둥이라 그러면 뭐냐 하나는 구약의 쌍둥이를 하고 하나는 신약의 쌍둥이를 한다. 구약의 쌍둥이의 대표는 야곱이죠. 야곱을 영어로 하면요 제이콥 혹은 제임스나 제임스가 그 야곱이라는 말이. 그래 제임스로 해서 이름을 제임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쌍둥이는 테오마 하는 말이죠. 테오마가 도마로 번역됐죠. 그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쌍둥이는 제임스, 신약의 쌍둥이는 토마스. 그래서 제임스, 토마스가 지금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로 민원실에 가니까 미국서 나왔습니까? 묻더랍니다. 미국서 난 게 아니고 한국서 났는데 장차 이 아이들은 우리말 딱 완전히 구사할 만큼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은 바로 영어권에가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그렇게 파송할 거다. 좀 부지런히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크고 있어. 잘 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번 또 딸 하나 낳아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딸 하나밖에 못 낳았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 그냥. 매주일 설교마다 떠드니까 목사가 무슨 감자를 심는데 2개 심는데 하나밖에 안 났단 말이야. 마늘을 심어도 6조각이 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이지 그래. 하고 막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야 이제.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런 하니까 아이고 노 목사님 말은 절대로 그거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는 이 오경 율법서를 통통 들어 꼭 짜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문이 613조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하라는 게 248,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 해가지고 613조. 근데 613조 중에서 제 1조가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오경 전체에서 엑기스를 꽉 짰는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 613조를 만드는데 1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가족 계획이라든지 산하제나 이런 건 입에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식 주례하면 뭐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설고 제목은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은요 어디 저 멀리 갔어도 애를 놓으면요 노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 뭐냐?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니까 반드시 보고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잘했다. 넷째를 준비해라. 제 주변에 뭐, 그래서 늦둥이, 쌍둥이 막 얻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명절 되면 막 안고 옵니다. 목사님, 얘입니다. 얘가 목사님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교회 가면은 한 500명 되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한창 또 여기 이스라하우스 여러 번 오던 사람인데 한 10년 동안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딸 둘라고 그만뒀어. 10년 만에 온 걸 갖다만 혼쭐 내가 보냈더니 가서 또 울며 회개하고 그 부인도 또 착한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딸 둘라고 말았는데 아들 이번에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이 또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 이름을 갖다 이거는 완전히 덤으로 얻은 거니까 주님께 드린다 하고 이제 그 유주헌으로 이름을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지었어요.
전라남도 한평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돼가지고 애기 둘라고 몰아버린 거야. 메이야? 이리 와. 해가지고 막, 호디게 닥달해 보냈더니 정말로 회개하고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노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안 데까지 열심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애기 둘 더 낳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쪽 제가 집회를 가니까, 넷을 데리고 왔더라고. 보시옵소서. 그래, 그 젊은 목사님 들어가서 얼마나 제가 참 반가운지. 참 사모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어떤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오니까 그런 거 있죠. 그 방명록에 보니까 결혼한 지 11년 동안 애기를 또 못 낳아서 그건 불임이야 또. 그는 뻘에 여자들이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몸을 차게 하니까 불임이야. 빨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몸을 덥게 하고 계피 같은 거 몸을 차게 하는 거 먹지 말고 말이야. 음식을 바꾸라. 의복과 음식을 바꾸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했더니 4번째 통독하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지금 명절 되면 꼭 또 무슨 인사가 와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돔을 한 박스 사서 보냈어. 부산서 택배로 그냥. 그러면서 지금 벌써 4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어찌하여 동생 소식이 없느냐 내가 물어봐지. 그래서 지금 14독을 하고 있다. 14번째 걸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독을 하기 전에 동생 소식을 보고해라. 그래서 지금 답장을 써보냈지. 지금 원주에다가 또 이제 늦둥이 그건 여기서 불임이었는데 11년 동안 애기를 못 낳았어. 그래서 그거는 하다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이제 부산의 호산나 교회 목사님은요. 이분은 나하고는 좀 다르지. 그분 셋 이상을 낳아라. 셋 이상을 못 낳으면 입양을 해서 채워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애기 안 나오면 못 견디게 해 그냥 목사님이. 그리고 애기를 나오면 안고 그냥 강단에서 축복을 해주고 하니까 애기를 안 낳으면 그 교회에서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건 입양 담당 목사가 있다니까. 애기 못 낳는 사람 안 낳는 사람 셋까지 안 찬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양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11년 지나가니까 매주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다 여기 왔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노목사 또 이제 애기도 못 낳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죠.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왔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아버지 이름에서 한자, 엄마 이름에서 한자 따가지고 수정이라고 여자아이인데 아빠는 성이 곽씨인데 곽수정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름 예쁘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리고 원주로 이사를 갔는데 한 2달인가 1달 반인가 됐는데 밤에 한 11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6주나 됐대요. 뭐가요? 목사님 임신이 됐대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 이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옷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그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야. 아마 좀 잘 기르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얼마나 여러분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 낳는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되는 거라. 왜냐? 아기 없는 것도 서럽지만은 내가 정상이 아니다고 느끼니까 이게 괴롭죠. 그래서 아기를 가지니까 보라 나는 정상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그래서 성경 강좌 왔다 가면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이번에도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독한 여자들이요. 절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다시 새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아무 말 하면 뭐해 글쎄. 두고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이건 우리가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애를 먹일 테니까 오늘 내가 이쯤 하고 넘어갑니다.